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영인증원의 선임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병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직접 몇 차례 참여해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구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뭐 남녀 부분에 관한 차별 문화들이 좀 많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저부터도 여기에 좀 일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활동을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작은 가정의 변화가 있고 사회 변화가 있고 또 그 국가적인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자가 먼저 이렇게 변해서 좀 뭔가 좀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좀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빠께 교장인데 한마디로 그 전국의 모든 아빠들이 우리 집에서 그 교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평등에서 성평등이 시작되고 또 발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공동 훈육과 공동 양육을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새 잘 보시면은 아이를 키울 때 엄마 혼자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아이들은 그 엄마의 영향만 많이 받고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평등의 불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종합경제지 2대1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기사나 기획이나 팔럼 등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식 제고가 결국은 이런 성평등 문제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단순하게 여성의 권익 향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구조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평등 보이스 멤버로서 이 남성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 나갈 것인가 또 같이 고민해서 또 언론으로서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저희 앞으로 성평등 보이스로서 활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다음 세대의 애들이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경력 단절녀라든지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성평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성평등 보이스로 활동하는 기간이 끝나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작은 밑거름이나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화평, 평화,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함께 장을 보고 같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각자의 나름대로의 역량을 최다시키면서 가정에 있어서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 양성평등적 그런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의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입니다. 부산에 사실 성평등 보이스단의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두세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를 부산 지역에서 이런 성평등과 관련된 남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인식 개선에 또 주도적인 역할들 또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훈 씨의 안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뭐 가정, 노동, 뭐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적용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또 공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그러니까 가정생활 내에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안경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류아빠 박현규입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저희 집 학교로 나와서 저희 집에 오면 사실 남자와 여자는 불평등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희 아이가 이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 더 이게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이제 롤모델처럼 보고 조금 더 평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평등한 아이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제 목표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SNS나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하면서 조금 더 그런 게 확장된다면 조금 더 성평등 보이스로서의 제 욕설이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노래하는 교장 7집 인기 가수 아직도 뭐 지식인만 저를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7집 가수 방승호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그 이 성평등 보이스에 가입하게 만드는 게 제 가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저기 언론에 보니까 OECD 중에 굉장히 낮은 지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평등 잘은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이 잘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학교폭력 같은 게 제로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게 편안하니까 서로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상을 엄청 많이 받아와요. 그래서 양성평등이 이렇게 실천되면 실천될수록 학교가 발전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이런 사례에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능성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종우라고 합니다. 10살짜리 딸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데요. 10살짜리 딸을 키우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거나 제가 하고 있는 본업에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딸이 컸을 때 그 아이가 기회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른 부모들과 사회적 이슈, 특히 이제 성평등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주되게 이제 모임 자리에서 토론의 이슈로 끄집어내어서 이 부분이 이때까지의 관행적이고 관례적이어서 포기하는 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 자식을 생각해서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개선에 주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의 것을 뺏어서 여성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여성만의 권리를 위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못된 팩트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글을 써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고 또 성평등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울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행복한 성공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랑 놀기장 손창강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과 초보 엄마들을 연결시켜주는 유아교육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체험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버님들의 도움에 따라서 얼마만큼 직장 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냐가 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일을 이렇게 양립하시는 분들이나 가정들은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할수록 사회활동하시기 힘든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비 효과라 그러죠. 제 한 사람이 열심히 또 작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또 파장이 되고 확산이 되고 해서 또 좋은 사례로 확대가 돼서 우리 사회가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선진화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에다 작가 심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이슈는 사실
저희가 수면 밑에 있었지만 수면 위로 언젠가는 올라와야 되는 이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 사실 우리나라의 특히나 남성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가 성평등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을 잘 모르는 남자들을 이 얘기를 하면 그 성평등에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여자분들은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은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주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가 성평등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성평등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과대학 해부학교실 주임교수로 있는 엄창섭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여성의 권리 신장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성 평등의 차별 문제,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또 성차별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회 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정신을 퍼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그 동료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기회나 아니면 사회 활동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성평등 보이스에 위촉된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윤도현입니다. 저는 가족들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종교가 각자 다릅니다. 저는 무교, 또 아버지는 불교, 어머니는 기독교여서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 또 성 역할에 관계없이 또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성평등을 좀 간접적으로 이런 게 평등의 출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성평등 보이스 멤버로서 각계각층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평등 문화가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기업문화실장 이원준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KT는 성평등을 매우 중요한 기업문화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재직 기간, 급여 등 남녀 직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곳이죠. 저희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 자녀 등 돌봄 가족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재택근무 제도, 가족 돌봄에 전념해야 하는 직원을 위한 120일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임신기 여성 직원의 일 5시간 근무 제도, 배우자에 대한 유급 10일 출산 휴가 제도 등입니다. 올해 저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직장 내에 잘 안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T 사례 전파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기록연구소 정대웅입니다. 성평등 관련해서는 저는 군 생활을 3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남자는 군 생활에만 충실하면서 진급을 향해서 가면 되고, 부인은 자녀 양육만 충실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소원해지더라고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면서부터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일이나 또는 사회일 어떠한 일에도 아내와 같이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아내 또는 남편 모두가 일과 가정이 양립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빠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전업아빠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듯이 아이를 키웠고, 그 이후로 쭉 두 아이의 주 양육자로 살고 있는 워킹파파입니다. 그래서 아빠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도 되지만 더 공감되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엄마분들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특히 육아나 가사가 분담이 잘 안 됐을 때 얼마나 그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게 고스란히 어떤 가정의 분위기나 아이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를 왜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느냐, 그래서 이제 억울해 하시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가부장적 이제는 남성의 모습만 가지고도 이제 여성들이 겁먹을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사회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안 그런 사회가 올 때까지 그 역지사지하는 측면에서 여성을 이해하고 나의 남성이라는 이 모습 하나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겁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뭐 나 겁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자. 이제 이게 결국은 성평등을 실천하는 하나의 소박한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정지우라고 하고 이제 몇 권의 책을 쓰면서 문화평론도 경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학자로서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그런 경력 단절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혹은 문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성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강연이나 집필 활동, 저술 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한다든지 젊은 세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젠더 갈등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재직 중이고요. 여성사와 장애인사를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사 관련 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예술적인 기질이나 또는 사회활동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 젠더 콘서트를 제가 1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요. 앞으로도 그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원에서 하는 활동들을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양성평등 관련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생활 속에서의 변화, 여성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석 디자이너 홍성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성평등 보이스의 멤버로 가입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 사회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저는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작품들 또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성평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저는 언제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반지들, 보석 디자인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산업 디자인들 속에서도 성평등이 늘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저는 성평등을 갖다가 많이 전파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이자 기자인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현재 그 성평등 예방 교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개그맨들을 보면은 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개그맨실 어디니 물어봐요. PD님들이 개그맨실 어디니? 개그맨실 좀 알려줘라. 야, 개그맨들은 참 그래.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제가 좀 아끼는 후배가 이제 개그우먼 홍윤아 씨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배님 개그우먼은 왜 없어요? 개그맨실 좀 이상해요. 그때 좀 약간 좀 이상해서 제가 이제 코미디언실이고 코미디언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좀 이 방송 미디어 쪽에서도 좀 성평등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구나. 그때 좀 많이 느꼈죠. 네.